2월 27일 윤석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해서 다들 무슨 대단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먼저 알려진 것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기자회견이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기자회견 결과를 보면은 양측에서 단일화 협상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단일화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내용상 보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에서 혼자 지금까지 이렇게 요란을 떤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 기자회견 전문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사실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선거전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재미있게 관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어느 편에 서서 애달아하고 이거는 뭐 선거운동원들이나 그 후보 진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이번에는 이 후보가 앞에서 달려가고 있구나. 아니 저 후보는 잘 달리다가 갑자기 넘어져 버렸구나. 이런 것들 또 결승선에 다가가면서 일종의 릴레이라고 한다면은 결승선에 다가가면서 선두가 바뀌는 것도 또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무료한 주말이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뉴시스에서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이 사진이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보니까 몇 시간 안 지나서 오후 1시에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잘 연결되는 스토리여서 먼저 사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진이 어쩌면 이게 역사의 현장인가, 이게 역사적인 장면인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그 빨간색 기호 2번이 붙어 있는 선거운동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 작은 광장 같은 아주 작은 공간을 빽빽하게 골목 끝까지 메우고 있고 중앙에 단상이 텅 비어 있는 그 자리에 원래는 윤석열 후보가 있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취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것이죠. 사진 속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유권자들에게는 갑자기 창문을 열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현실을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각성을 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가는 곳에는 항상 마치 그 힘센 황소가 땅을 차면서 그 땅을 진동시키는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유세 장면을 연출하고는 했는데 그게 갑자기 거기서 스피커를 꺼버리니까 이것이 그냥 쇼 무대였구나. 황소는 환상이었구나. 마치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누구도 지지자가 아니다. 전부 선거운동원이었다.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원래 그쪽 팀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이웃도 저기에 가서 참가를 했다고 지금까지 착각을 했었구나. 뭐 이것은 윤석열 후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유권자의 눈을 흐리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 사진은 의미 있었다. 딱 멈춰버린 윤석열 후보의 유세가 그냥 삭제돼 버린 그 장면을 뉴시스가 잡아낸 겁니다. 이제 그 내용도 윤석열 후보가 어찌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밝힙니다. 물론 여론은 날카로웠습니다. 윤석열은 저렇게 저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그냥 버려버리는구나. 어떤 장수를 따르던 군대가 저렇게 순식간에 버리고 그곳에 오지 않으면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은 몰살 당하게 됩니다. 또 그런 장면을 본 것이기도 하죠.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굿캅, 배드캅 하면서 그런 갖가지 쇼도 하고 음모도 꾸미고 이렇게 하면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고 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유세를 취소하면서 나온 뉴스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유세를 취소했다 이렇게 뉴스 제목이 떴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될 수 없죠.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한 공간에 있기는 좀 어려운 상태였다. 안철수 후보는 그때 목포에 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에서 보면은 반대편, 동서로는 반대편이고 서울에서 보면 저 아래 끝에 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쇼, 이것은 실기한 쇼였다.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지붕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지붕 위에 닭이 없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닭은 목포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지붕 위에 닭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윤석열 후보의 시력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는 있었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참새조차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닭이 있다는 것이라도 믿어달라는 것이 한시 그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회견문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처절하게 단일화에 목을 매고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게 끝없이 이 일을 반복하는가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제가 국민의당 최고위 인사와 통화를 해서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국민의당의 최고위 인사가 누군가. 일단 안철수 후보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 권은희 의원도 아니고
아무튼 누군가 최고위 인사와 통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하고 통화하지 않았고 안철수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하자 하는 말을 전한 적도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공에 대고 한 거죠. 그러면 최고위 인사하고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 소리가 거기서 멈췄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에게까지 안 갔다. 그러면 이러한 통화는 의미 없죠. 또 여러 차례 안철수 후보께 전화 통화를 시도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가 막힐 겁니다. 윤석열 후보를 대단한 장수로 보고 있는 아주 센 그런 여러분이 지지하는 그런 후보로 봤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시도만 한 겁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전화를 할까 말까 가슴이 콩닥콩닥해서 할까 말까 해볼까. 시도라는 것은 통화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지금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본인 목소리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 제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이번 주말의 얘기인데,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어째서 그게 전달이 안 됐는지 그거를 또 밝힙니다. 또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전권을 부여받은 양쪽의 대리인들이 만나서 진지한 단일화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기 전에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전권을 부여받은 대리인 이쪽입니다. 보니까 이 단일화 협상 일정을 2월 3일인가 그때부터 쭉 일정표를 국민의힘에서 발표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부터 쭉 이어왔다고 한다면은 전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한 며칠 전에 그게 이준석 대표 말로는 국민의당의 배신자들을 하고 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기당한 것이고 그러한 권한 부여는 무효로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전권을 부여받은 자가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특히 어제는 토요일입니다. 양측의 전권 대리인들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동을 했고 최종 합의를 이뤄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거 보고가 됐다고 윤석열 후보는 주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하는 것도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2월 26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양측 대리인들이 만나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 결과를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받았고 안철수 후보는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쪽에는 전달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토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안철수 후보와 며칠 몇 시에 만나는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르죠. 안철수 후보는
아예 이러한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합의를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몇 시에 시간을 내겠다고만 하면은 그때 만나야지 하면서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후보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게 아닌가, 그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전권 대리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전권 대리라는 것은 양쪽에서 전권을 줘서 협상에 내보내면 거기서 합의가 되면 그 자체가 합의로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개념이죠. 문제는 전권 대리라는 게 어디 그 자격을 어떻게 확인을 했고 어떻게 그 사람이 전권 대리인가, 그게 문제일 뿐입니다. 아무나 와서 내가 전권 대리입니다 하면은 전권 대리라고 믿었다면 윤석열 후보가 당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최종 합의를 이뤄서 지금 보면 앞에 이야기한 거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누가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는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하겠죠. 회견문 전문이. 그리고 권영세 본부장 말대로 2월 초부터 지금까지 그 합의한 일정이 쫙 기록이 있답니다. A4 용지로 3페이지가 넘는다고 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자리가 잡혔겠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왜 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보고가 됐다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최종 합의를 이루어서 윤석열, 안철수 그 두 후보에게 보고가 됐고,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인 겁니다. 회동 일정만 지금 언제 할 것인지 조율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2월 26일 현재의 상황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하고 그 직후겠죠. 다시 저녁에 그동안 완주 의사를 표명해온 안철수 후보께서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이 부분은 참 불쾌하고 불길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은 안철수 후보가 계속 완주하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2월 26일 저녁 때 안철수 후보가 내가 사퇴하겠다, 내가 사퇴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 명분으로 삼을 것을 제공해달라는 것은 뭔가를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원래 명분은 당사자가 찾는 겁니다. 내가 이렇고 이래서 더 계속할 수 없고 사퇴한다, 이런 것인데 윤석열 후보가 말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그 조건으로 뭔가 조금 더 제공해달라. 이 문장을 보면은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완주 의사를 표명해온 안철수 후보. 맞습니다. 우리가 쭉 봤던 안철수 후보는 완주하겠다, 뭐 신문에 계속 나왔죠. 요 근래 그렇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그런데
완주하려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 철회, 사퇴가 되겠죠. 사퇴를 하기 위해서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달라. 이거 아주 희한한 얘기입니다. 완주하겠다는 후보를 그러면 사퇴하라고 지금까지 흔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사퇴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사퇴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래서 사퇴한다고 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그 명분을 조금 더 제공해달라. 아, 그러면 사퇴하면 이거 줄게라고 한번 줬구나, 이미 제시했구나. 그런데 조금 더 그거 하고 또 더 달라. 내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이거 주겠다고 해서 그거는 좋은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조금 더 내놔라.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아주 중대한 그리고 아주 추잡한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밖에다가 터뜨린 것이죠.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어떻든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했다고 한 겁니다.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게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당 후보를 사퇴하게 하라고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자택을 방문해서 정중한 그런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지금 이 대목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직접 대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거기 없다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여기에. 다른 누군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명분을 좀 더 제공해달라. 차 10대 준다고 했더니 서너 대 더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안철수 후보하고 한 게 아니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 집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죠. 무엇인가 보따리를 들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말이 코미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고 그 후에 그러니까 집으로 직접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니까 답을 못 들었고 안철수 후보가 목포로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6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지금은 이태규 씨라고 하죠. 아무튼 자기들 이야기 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한테 보고를 했다.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달라고 했다. 내가 찾아가서 좀 더 주려고 했다. 그랬는데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목포로 출발해버렸다고 하더라. 이러면 안철수 후보가 뭔가 밀고 당기고 하다가 갑자기 배신을 하고 혹은 무시하고 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밖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 전후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의 유세 일정입니다. 이거를 국민의당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 권은희 의원이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2월 26일 오후 3시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2시에서 4시까지 합의를 하고 결론이 나온 건 그 이후가 되겠죠. 그런데 오후 3시에 이미 국민의당은 2월 27일 유세 일정이 목포, 광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회의를 하면은, 합의를 하면은 상대방의 그 일정쯤은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 합의가 사실이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했다고 하지만 이거 국민의당하고는 따로 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2월 26일 오후 3시에 국민의당은 공개를 했습니다. 2월 27일 오전 9시 반에 목포에서 유세를 시작합니다. 이때 보면은 그 김대중 박물관인가 하여튼 거기 기념관 거기도 가고, 행사가 큰 거 말고 작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오후 3시에 이미 나왔다는 이야기는 목포에서 27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어디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에 시설을 놓고 하는 것들이 미리 안배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것을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하는 이야기는 본인만이 어떤 착시를 일으킨 건가? 아니면 자기들 몇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런 실제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외면하고 이런 소리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2월 27일 오전 9시 반에 목포 유세를 시작해서 또 여러 일정을 거쳐서 또 큰 것은 오후 6시 반에 광주 유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준비해 놓고 윤석열 후보가 경북 영주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버렸듯이 안철수 후보도 이거 준비 다 해놓고 사람들을 버리고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예. 그리고 시간도 맞지 않죠. 아무튼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국민의당이 실제로 착착 자기네 일정을 해가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네가 끼어들어서 저 사람이 여기 오기로 됐다. 저 사람 쪽하고 우리가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데 이제 믿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후보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의 전권 대리인들이 또다시, 그러니까 26일 저녁에 안철수 후보 집으로 가겠다 하니까 안철수 후보는 목포로 가셨는데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안철수 후보는 목포 갔다는 거 밤에 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 12시 40분부터 새벽 4시까지 또 자기들 맘맞는 사람들끼리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계속 안철수 후보하고는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를 대신해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상하다. 이게 사기인가? 이게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이거 안철수 후보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죠? 몸이 딴 데 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이 그냥 이렇게 막 우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짠 건가? 진짜로 국민의당 사람 1명 하고 나머지 국민의힘 사람들 무더기로 만나서 이걸 한 건가? 저쪽의 이름은 지금 1명밖에 안 나오죠. 국민의당에서는. 그래서 밤 12시 40분에서 새벽 4시까지 또 협의를 했답니다. 윤석열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언제 어떻게 만날지를 협의하는 것을 진행했다.
자기네끼리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조건을 합의를 했는데 그거 안철수 후보는 모르고 합의를 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몇 시에 만나자 하면 오케이만 하면 된다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서울을 떠났고 또 안철수 후보가 뭐 좀 더 줘야지만 할 것 같다 해서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그거 오라고 이야기도 못 들었고 안철수 후보 지금 서울에 없는데요 소리를 들었고 또 새벽 4시까지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하고 언제 만날지를 자기네끼리 짰답니다. 정말 애걸복걸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는 이 과정에 한 번도 등장을 안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으로부터는 이거 안철수 후보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2월 27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철수 후보에게 언제 만날지를 공개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정리되십니까? 자기가 안철수 후보 전권대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듣지 않았고 이 사람하고 어떤 답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스스로 안철수 정권대사라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윤석열 후보 2월 27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여십시오.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철수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하고 몇 월 며칠에 만나자는 제안을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여십시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러겠다고 했답니다. 이게 일이 돼가는 꼴입니까? 안철수 후보한테는 보고도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언론 플레이 하겠다는 거죠. 기자회견 해갖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언제 만나겠다고 거기서 요구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 하라는 건데 하여간 지금 돼가는 모양이 추하다. 진실성이 점점 무너져 간다. 이거 윤석열 후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믿어보려고 했던 마음이 자꾸 식어간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맞아 보기로 하죠. 그래서 양측의 전권 대리인들이 2월 27일 아침 7시까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만날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포함해서 그러면 만난다면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협의를 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2월 27일 아침 9시에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결렬 통보를 한 것이 안철수 후보인지 그런데 앞에 합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리고 아무 합의 내용도 모른다고 하는데 결렬 통보를 보낼 수도 없죠. 지금 굉장히 허점투성입니다. 사실로 보기에는 중간에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일은 세상에 없다. 자, 그러면은 우선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이게 2월 27일 오전 11시에 나온 속보입니다. 그러면 오전 11시면 윤석열 후보가 최후 통보를 받았다는 9시보다도 나중이고 그리고
합의를 해서 일시를 알려주겠다고 한 오전 7시보다도 나중이고 이렇게 되죠. 또 2월 26일 2시에서 4시까지 합의해서 그 합의 내용을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한 시점보다도 나중입니다. 그러면 2월 27일 11시 안철수 속보는 지난 사실 모두에 대해서 진위를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걸 한번 봅시다. 안철수 후보가 2월 27일에 결론은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서 막판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하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나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2월 27일 오전 11시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한 모든 이야기는 다 헛소리로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안철수 후보가 들은 적이 없으니까. 자,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2월 27일 오전 전남 목포 김대중 기념관을 방문한 뒤에 기자들의 질문에 한 답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 주말 사이에 윤석열 후보에게 연락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전화를 쓸 수 없어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봅시다. 이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이 막판 단일화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노력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미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한 건데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 테러를 하는 것은 없었어야 하겠죠. 같은 그 주말 중에.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의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단일화를 해라 하고 전화를 계속 걸고 문자 폭탄을 쏜 겁니다. 그래서 2만여 통의 문자가 쏟아진 거죠. 그래서 전화 자체를 못 쓰게 했고, 사람들이, 당연히 무슨 소리를 했을지는 뻔히 알죠. 협박도 했을 것이고. 기자가 이걸 확인을 합니다. 이게 전부 국민의힘 쪽에서 오는 거냐 하니까 전부 국민의힘 쪽이라고 합니다. 보라고. 이런 그 문자 폭탄을 쏴서 결국은 전화 통화를 불가능하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단일화를 싫어하는 이준석 대표 쪽에서 그쪽 사람들이 이런 작전을 펼칠 수는 있죠. 이거 회방 놓느라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단일화한다고 앞에 내세운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니까 소위 이준석 대표가 추가라 싫어하는 윤핵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돼서 안철수 후보 말이 이겁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지금 불가능하고 지금도 계속 전화 폭탄과 문자 폭탄이 오고 있고 이 시간에도 울리고 있고 휴대전화가 뜨겁다. 그러면서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는 이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열흘 전의 시점, 거기에 머물러 있다.
열흘 전이 아니라 20일, 2월 20일 시점에 머물러 있다. 이제 그때 끝났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미 열흘 정도 전에 단일화를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아무 답도 받지 못했다. 계속 립 서비스만 그렇게 계속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고 국민들께도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자회견 전문과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그 협상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장 분위기를 봤을 때 처음에는 이번에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한 방 먹이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는 않았는데 윤석열 후보가 더듬더듬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권영세 본부장이 그 협상 일정표를 소위 깐다고 하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을 한번 치겠다고 시작을 해놓고는 이것조차 불발이 되는 것을 보고 국민의힘에서 확실히 처음에는 음모를 펼쳤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기자회견문이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이거는 좀 한심해서 그래도 소개를 하죠. 제가 지금까지 단일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단일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후보 단일화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를 열망해 오신 국민들께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신다면 제가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서 직접 찾아뵙고 안철수 후보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애절하죠. 안철수 후보님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에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부터 예정된 저의 유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경북 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끝을 냅니다. 지금 소개한 이 부분은 그냥 헛소리입니다. 망신스러운 거죠. 오늘 지금 국민의당의 전권대사라는 사람하고 어제부터 안철수 후보의 유세 일정도 살피지 못하고 계속 헛발질을 하면서 안철수는 역시 쉽게 끌고 올 수 있다. 안철수는 떡 하나 주면 사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보이죠. 그러면서 2월 27일에 와서 윤석열 후보가 한 게 뭡니까? 경북 도민을 그야말로 개 취급한 겁니다. 자기가 필요하다 하면 제대로 양해도 제대로 안 구하고 사람들을 그냥 멀쩡히 저렇게 세워놓고 경북 도민을 아예 다 걷어차 버린 것이죠. 경북 도민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늘 이야기했듯이 호남은 1등 국민이고 경북 도민은 3등 국민이다. 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부터 계속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언급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의 이태규 씨하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 본인이 아무리 완주한다 그래도 그걸 접어버리기 위해서 뒤에서 꾸준히 꼼수를 쓰면서 이런 그 음모를 꾸민 거 아닙니까? 그 대가로 뭐를 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뭐 지방선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잘 보면 안철수 후보 본인이 자기 뜻과 반대되게 접어버림을 당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자들이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총리는 헛소리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쩐지 좀 작은 것들을 들고 있더라. 중간에 있는 자들이 그걸 주고받기로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접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이준석 대표와 이태규 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싸우는 바람에 밖으로 튀어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봉합을 한 게 뭡니까? 이태규도 나쁘지 않고 이준석도 나쁘지 않다고 둘이서 서로 살려주기를 했지만 이미 그 전 단계에서 둘이 다 폭로를 했죠. 뭐를 주고받기로 했는지, 그리고 안철수를 접어버리기로 했는지. 이거는 리마연의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태규 씨를 가리켜서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임명진 목사, 그리고 김동길 후원회장, 이 사람들도 배신자들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방송에서 다 공개했죠. 본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했든지. 게다가 임명진 목사는 보니까 국민의힘의 그 어떤 직책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퇴했습니까? 만일 그걸 갖고 있다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겁니다. 그래, 국민의힘 당원이 국민의당에 가서 국민의당 후보를 접어버리기 위해서, 사퇴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가짜로 지지 선언을 하고 들어가서 사퇴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그 임명진 목사는 국민의당에 당직이 없다고 하죠. 당원도 아니고 당직도 없다고 한다면 이거 이상하다. 특히 다른 당의 그 괜찮은 직함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거는 남의 당에 들어가 잠입해서 이런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태규를 배신자라고 탁 찍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죠. 장제원 의원하고 이태규 의원하고 같이 이번에 이 일을 추진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단 며칠 전에 이준석 지 입으로 이태규 배신자라고 찍었는데 그 배신자를 그 다음에 정권대사로 다시 임명을 해가지고 안철수 접어버리기, 이거를 2차전을 벌였다고 믿는 겁니까? 그게 왕년에 검찰총장 했던 사람의 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준석이 안철수를 잘라내는, 안철수 죽이기. 왜냐면 안철수 본인은 살겠다고 했으니까, 완주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준석이 이태규와 손잡고 안철수 죽이기 한 게 실패됐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이게
폭로가 된 겁니다. 양쪽이 다. 그리고 났더니 그때도 그 뭐 열정열차까지 해갖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보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후에 또 장제원과 이태규가 안철수 죽이기 또 했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된다면은 윤석열 후보는 무능한 겁니다. 이거 이래서는 그냥 제 손으로 나라와 국민을 넘겨주고도 잘했다 이럴 정도로 어리석은 것이죠. 배신자 아닙니까? 아니 이준석이 저 사람은 안철수 배신자라고 찍었는데 그 배신자에게 안철수 후보가 목을 맡겨갖고 또 보냈다. 지금 뉴스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일체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말이 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다급하니까 정말 김순덕 기자 말대로 보쌈을 하려고 이렇게 또 이상한 짓을 벌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보쌈이 되겠습니까? 목포로 달아나 버렸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이 이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던 원로 여러분들이 냉수 마셔야 할 차례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국제정세가 저렇게 험난하게 아주 험악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얼간이는 안 됩니다. 단순한 사람은 차라리 단순하고 영리한 사람은 차라리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에 대한 어떤 그 허영심에 빠져 있고 게다가 아주 멍청한 이거 일정표라도 확인을 해야지.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그 승리감에 도취돼 가지고 약간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그들의 본 능력이죠. 얼마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얼마나 간단히 당할 수 있는지를 정말 1박 2일로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완패입니다. 그것도 치욕적인 완패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이태규 씨가 정말 안철수 후보의 전권 대사일까? 만약에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한다면은 첫째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태규 씨의 본색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권을 주지 않았을 거다. 아마 그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했든지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나쁘지 않지요 했든지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거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전권을 부여했다고 한다면은 전권은 일단 부여했는데 일체의 보고가 없으면 이거는 이태규 선에서 끝나고 이태규 씨하고 합의를 한 게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얼굴도 안 보고 이쪽에서 본셈 치고 다니라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윤석열 후보 측이 지금 정보 장악력이 있고 인력을 동원할 수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윤석열 후보 측하고는 아예 다른 세계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통화도 안 되고, 이태규 씨는 안철수 후보 측에 있었고 그쪽 집안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전권을 줬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안철수 후보는 정치 초짜가 아닙니다.
게다가 머리도 있고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사업 경영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임명진 씨가 배신자로서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김동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태규 씨를 한번 써먹고 그 배신에 대해서 처리를 하자. 그 처리하는 방식을 윤석열 후보의 손에 맡긴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안철수 후보는 무서운 정치 경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단일화 쇼를 안철수 없는 단일화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건지 아니면 된통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번에 이 사건은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막대한 데미지를 입힐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